대한민국 4월에 각 가정이 체감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현재 굉장히 안 좋아졌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가정이 많다. 현재까지 안 좋다고 느낀 이유는 중국 경제가 멈춰서게 됐고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 수출이 급감했었기 때문이고 4월 이후에도 대한민국 각 가정이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세계 경제 표준 미국이 4월에 경제가 멈춰서게 됐는데 3월의 경제 지표를 보게 돼도 실업률이 치솟고 일자리수 감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낮아지게 됐다. 그러니 4월의 경제 지표는 더 안 좋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각 가정은 4월 이후에도 대한민국 가정의 경제 상황이 더 팍팍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2018년도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도서부터 19년까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1.2%가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멈춰선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가동시켜야 되는 당면한 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부터 실물 경제를 다시 운영되게 만들었을 때 이전에 작용되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게 되는 이 원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이 만든 이와 같은 영향성을 대폭 수정해야 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소비자 신뢰지수란 설문 데이터예요. 2200여 가게, 영어로는 이제 하우스 홀드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 가게에 설문을 돌려요. 여기 2200여 가구, 6가지 이제 변수로 구성된 설문을 돌려요. 6가지 중에는 현재 가게의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향후에 가계 경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와 같은 이제 설문조사를 돌리고 이 설문조사 데이터들은 관역의 어딘가를 맞추게 되는 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지속해서 관역의 골든 타겟을 맞추는 신뢰성은 굉장히 결여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 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PMI 지수, 제조 PMI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제조 PMI라는 것도 이 기업들의 주요한 이제 매니저들에게 또는 이제 구매 관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요.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 설문 데이터예요. 설문 데이터는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얘가 이제 발표가 됐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됐냐면, 4월에 대한민국에 있는 각 가게 2200여 가게는 향후 현재 대한민국 가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응답을 하게 됐어요. 얘가 이제 100을 넘어서야지 그래도 가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가정이 많다는 건데 현재는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응답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이런 응답 결과가 나온 이유를 좀 인과 분석을 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수출하는 규모예요. 중국 경제가 2월에 멈춰섰어요. 3월부터는 재가동이 되게 됐고 또 1월서부터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게 되면서 경제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이와 같이 이제 급감을 하던 시기 1월, 2월, 3월에 각 가정도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됐어요. 근데 3월 이후서부터 중국 경제는 가동이 되는데 4월에 왜 각 가정에 체감하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게 됐을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3월 23일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게 되고 4월서부터 경제가 멈춰섰어요. 미국 경제가. 미국 경제의 4월이 아닌 3월 기준에 실업률을 보게 되면 이전에 2월에 3.5% 실업률인데 4.4%까지 실업률이 급등하게 됐고 그리고 급여, 비농업 부문 급여 일자리 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3월에 경제가 멈춰선 4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월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일자리 수가 급감을 하게 됐어요. 이와 같이 4월에 완전히 멈춰서기 전에도 미국 경제가 안 좋았다.
그러면 4월에는 이 지표들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아서 설문 데이터인 대한민국의 각 가정은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4월 이후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설문 대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경제 지표예요. 앞서 살펴본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와 대한민국의 수출이에요.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가져와서 대한민국 내에서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을 하고, 이 부가가치를 해외에 이제 수출을 통해서 되팔아서 부가가치를 이제 최종적으로 획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만드는 부의 약 절반 가까이를 수출로서 이제 벌어들이는 국가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수출을 보게 되면 2018년도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이 하락하는 하락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격화되고 있던 중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0년 4월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으로 가장 깊은 침체를 나타나게 됐지만, 얘도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도 수출의 하락세와 동일하게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각 가정에 느끼는 가정의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응답의 침체율이 더 높아졌을 뿐, 이와 같은 하락 추세는 2018년도서부터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2018년, 20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억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없었고, 외환위기도 없었고, 코로나가 또 없었고, 아무런 전염병도 없었습니다. 의심이 될 만한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인데 2018년에 이제 겨우 시작이 됐을 뿐인데 바로 영향을 줬을 리는 없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 대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2017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3.2%였어요.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7%였어요. 대한민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은 2.0%였어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2017년 5월서부터 적용이 됐고, 이 경제정책이 적용된 기간이 누적이 될수록 0.5%의 경제성장률이 사라지고, 2018년에서 19년에는 0.7%의 경제성장률이 사라지게 됐어요. 2017년도서부터 2019년까지 1.2%의 경제성장률이 사라지게 됐어요. 외환위기도 없었고, 금융위기도 없었고,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전염병도 없었어요. 산무의 상태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1.2%의 경제성장률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은 2017년도 5월서부터 적용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설정한 대한민국의 경제 효과가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방향성을 상방이 아닌 하방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절반의 부를 벌어들이는 이 수출도 이에 따라서 2018년도서부터 꺾이게 됐고, 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지표의 실적이 2018년도서부터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는 먼저 이와 같이 주요 경제지표의 침체를 격화시키는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다시 부양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됐고, 두 번째 과제는 코로나19로부터 영향을 100% 다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형성됐었던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아무 일 없었는데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과 같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에 지속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대폭 수정하는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막강한 의사 결정권이 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